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앞 시간에 여러분들 곱셈 공식, 변형식 외우셨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를 보는 시선, 관점, 어떻게 수학 문제를 봐야 되느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수학 문제를 보는 방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본인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이 뭔지, 질문이 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본이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힌트가 뭔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지. 되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문제를 볼 때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한 번씩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 질문하면은 그러면 그 문제 질문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해보면 몰라요, 잘. 이게 탁 집어내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머릿속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을 것.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페이지로 23페이지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이에요. 제가 이제 숫자를 조금씩 바꾸겠습니다. 그대로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내용만 조금씩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가 지금 6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자, 숫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4라고 바꾸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다. 이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때 x제곱 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자, 이걸 구하래요. 질문은 이거죠. 질문은 이거고 조건은 이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 변형상 얘는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 빼기 3xy에 x 더하기 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x가 얼만지 y가 얼만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째로 대입하는 겁니다. x 더하기 y가 지금 4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여기도 4를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 y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 모르죠. 이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어디서 구하느냐? 앞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죠? 이 조건 두 개를 딱 보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 빼기 2xy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얼마죠? 10입니다. 얘가 지금 얼마죠? 4예요. 그러면 10, 4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y 이쪽으로 넘겨주고 10 넘겨주게 되면은 2xy는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2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xy는 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여기 4를 넣어주게 되면은 얼마죠? 4 세제곱 64입니다. 빼기 3 곱하기 여기 xy를 여기서 구했죠. 3이라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자리에 4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64에서 36을 빼면 되겠죠. 64, 36 빼면은 답은 28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알겠죠? 다시. 기본적으로 이걸 질문을 하고 있으니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꾼 다음에 이거는 알고 있어. 그 다음 이것도 알고 있어. 근데 얘를 몰라. 그럼 얘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고방식, 사고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7번대에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역수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이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x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이거 얼마냐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a 더하기 b가 주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2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a 마이너스 b를 물어보면은 이거 직접 못 구합니다. 얘도 다이렉트로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수학에서는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직접 구할 수 없을 때는 제곱해서 구해보세요. 직접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해서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를 통해서 요거 제곱은 어떻게 되죠?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 빼기 4ab라고 적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x-x분의 1은 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이걸 제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요 자리에 3이 들어갈 거니까 9에서 4를 빼게 되면 5가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 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 x-x분의 1의 제곱이 5기 때문에 제곱근 아시죠? x제곱이 5면은 x는 얼마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루트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x-x분의 1의 제곱이 5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뭘 구분해 주냐면은 플러스 루트 5일 때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플러스 루트 5일 때는 언제냐면은 x가 기본적으로 1보다 클 때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2 빼기 2분의 1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x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3 빼기 3분의 1 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커야지만 얘가 얘보다 크면서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도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다음. 그럼 마이너스인 경우는 언젠가요?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조건이 없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이 없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적으셔야 되고 1보다 크면 얘만 적어야 되고 1보다 작다. 이 무슨 말인가요?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0과 1 사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건 무슨 말인가요? x가 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수. 예를 들어 뭐 2분의 1 같은 거 2분의 1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x에다가. 그럼 요거는 2분의 1 되겠죠? 빼기 2분의 1을 뒤집으라는 소리니까 2가 되겠죠? 이 부호 뭔가요? 음수입니다. 음수. 그죠? 그러니 마이너스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부호, 이 부등호, 범위, x의 범위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필수제 7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적어 주셔야 돼요.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여전히 얘가 3이라고 주어졌고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로 1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곱셈 공식 변형상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3의 x 더하기 x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 3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3 세제곱 27이죠. 27에서
여기 3 넣어주면 빼기 9가 되니까 18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역수관계가 값이 주어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 안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 이렇게 줍니다. x제곱에 빼기 3x에 플러스 1이 0이다. 이런 조건일 때 이걸 구하라. 또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라.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식을 주고. 그러면은 이 모양을 딱 보세요. 이 모양. 구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2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필요한 게 뭔가요? 필요한 거는 얘입니다. 얘가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저기서 이 식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양변을 x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x분의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요렇게 하나 보고 요렇게 하나 보고 요렇게 하나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 보고 요렇게 순서대로 요렇게. 그럼 요렇게 보게 되면 x죠. 이렇게 보게 되면 빼기 3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인가요? x분의 1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x로 나누어도 0이죠. 0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만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한 다음 여기다가 3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식이 이렇게 주어질 때. 되겠죠? 자, 왜 지금 식을 이렇게 적었느냐? 식을 요상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일단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x로 나누어서 푼다. 되겠죠?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 적은 거 보이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보게 될 겁니다. x제곱분의 x 4제곱 빼기 4x 제곱에 더하기 1 이게 0이다.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죠? x제곱. 이렇게 보게 되면 빼기 4입니다. 마이너스 4를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4가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보게 되면 x제곱분의 1 됩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뭔가 질문을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이 얼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제곱하면 얘죠. 얘를 제곱하면 얘죠. 그러면 이거는 제곱관계입니다. 그러니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다가 빼기 2다 라고 이렇게. 되죠? 이 자리 뭐만 넣으면 되죠? 4만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는 100%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분수식이 나올 수 있는 단원은 여기에 아니면은 여러분들 수학 하 가서 유리함수에서 이런 식을 다시 또 보게 될 겁니다. 분수 형태를. 자,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x로 나누어서 반드시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해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수학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x가 4 마이너스 루트 2고 y가 4 플러스 루트 2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런 걸 구해보래요. x분의 y제곱에 더하기 y분의 x제곱 이런 걸 구해보래요. 문제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작정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얘와 얘,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르죠? 이 두 개는 켤레수라고 부릅니다. 켤레수. 켤레수라는 말은 이렇게 근의 공식 보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오죠.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몰라도 됩니다. 근의 공식은. 어쨌든 숫자는 똑같은데 4, 4, 루트 2, 루트 2 똑같은데 중간에 부호만 반대죠.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먼저는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해보라. 아시겠죠? 이렇게 켤레근이 보이면은 더하거나 곱하는 건 기본입니다. 더하면 얼마죠? 이게 8입니다. 곱하면 얼마죠? 1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4가 되겠죠. 이거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태죠? 이게 분수 형태입니다. 분수. 자,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에서 분수가 나오면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 더하기 3이 편하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좀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분수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통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자, 그럼 얼마로 통분하면 되죠? x, y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가 x, y죠. x 곱하기 y죠. 그럼 여기는 y, y를 곱하는 거고 여기는 x, x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x, y분의 y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x, x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y분의 y, x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x, y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14를 넣으면 되고 구해놨죠. 그 다음 여기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바꿔야겠죠.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 빼기 3에다가 x 더하기 빼기 3에 xy에다가 x 더하기 y 이렇게 바꾼 다음 이제 여기다가 8 넣고 여기다가 8 넣고 여기다가 여기 xy 자리에다가 14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다시 이렇게 켤레수가 보이면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고 곱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분수 형태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통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자주 나오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거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최소 공배수 a, b, c 분모끼리 다 곱한 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a, b, c로 통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b 곱하기 c를 곱해야 되겠죠. 여기 b 곱하기 c. 그래서 bc 여기는 ac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됩니다. 알죠? 분모만 곱하면 안 돼요. 분수는 분모, 분자 둘 다 곱해야 됩니다. 분수의 성질, 분모나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또는 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AB, AB를 곱해야 되니까 A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분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다음. 자, 그럼 이 페이지. 23페이지는 설명이 끝났고, 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 자, 필수의 이제 8번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B, BC, CA가 10이라고 보겠습니다.
숫자를 좀 바꿔서. 자, 이렇게 조건이 딱 주어지는 순간 저렇게 3개짜리가 주어지게 되면은 물어볼 게 뻔하죠. 이겁니다. 이거. A제곱, B제곱, C제곱이 얼마냐 이겁니다. 자, 외우고 계시죠?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죠. 자, 그럼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되죠? 6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곱해야 되니까 36이 될 테고, 그 다음 요 자리에 10을 넣어주게 되면은 계산해서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요 식의 값은 1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거 볼까요?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 이런 형태. 자, 이 두 가지 조건은 여전히 주어졌고, 자,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모를 때는 곱셈 공식으로 다 정개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물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다르게 풀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정개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A 빼기 B 제곱 전개하면은 A 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자, B 빼기 C의 제곱을 전개하면 B 제곱 마이너스 2BC에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자, 요거 전개하면은 C 제곱에 마이너스 2AC에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걸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동류한끼리 정리하는 거 아시죠? 자, 여기 A제곱, A제곱 두 개 있습니다. B제곱, 여기 B제곱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C제곱, C제곱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AC가 있네요. 이걸 마이너스 2로 묶어주게 되면은 AB, BC, 요거 AC인데 CA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 있죠? 10입니다. 10.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필요하죠. 필요하면 구하시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이거 구해놨네요. 그죠? 구해놨죠? 이 공식 이용해서. 그러면 16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6을 넣고 2 곱하고 32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10이니까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12로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전개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은 됐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지금 A 빼기 B가 3 빼기 루트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B 빼기 A가 3 더하기 루트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는 거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BC에 마이너스 CA, 이걸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하고자 하는 이 식,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주 나온다고 내신에. 저 식은 외우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변화를 노리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아니야 다를까 보니까 A 빼기 B가 이게 나와 있네요. 3 빼기 루트 1하고, 그 다음 B 빼기 C입니다.
b 빼기 c죠. b 빼기 c. 요게 지금 3 플러스 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얘 어떻게 할래요? 지금 제가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숫자의 상태를 보세요. 3 빼기 루트 2, 3 더하기 루트 2입니다. 그러면 두 식을 더해봐야 되겠죠. 더해보거나 빼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C 빼기 A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은 C 빼기 A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양변 더해버리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A 빼기 B가 3 빼기 루트 2고 그 다음에 B 빼기 C가 3 플러스 루트 2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더해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A 빼기 C가 얼마인가요? A 빼기 C가 요 두 개 더하면 6 되겠죠? 근데 우리는 C 빼기 A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되죠. 물론 그냥 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제곱이라서 상관없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 6이고 여기 3 플러스 루트 2가 들어가고 여기 3 빼기 루트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해야 되겠죠? 제곱입니다.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3 빼기 루트 2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바로 적겠습니다. 곱셈곱이 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6루트 2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3 플러스 루트 2는 어떻게 되죠? 제곱은 9에다가 플러스 6루트 2에다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 6제곱하면 36이죠. 6제곱하면 36입니다. 이걸 쭈루룩 더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면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1, 두 개 더하면 11, 그죠? 그 다음에 이게 36이랑 더해서 결과는 47 되겠네요. 47, 그죠? 그런데 나누기 2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만큼이 47인 거예요. 요만큼이. 그러면 답은 뭐라고 해야 되죠? 2분의 47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공식 외우셔야 돼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요렇게 제곱 형태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더해보거나 빼보는 겁니다. 무조건 더한다. 이건 아니고 더하거나 빼보셔야 돼요. 그리고 곱하는 거는 덤입니다. 기본적으로 더하기, 곱하기는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전 예제 9번에 2번입니다. 이거는 공식 외우라는 소리예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자, 보시면은 숫자를 좀 고친다고 했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뭐 4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a, b, c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교재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a 세제곱에 더하기 b 세제곱에 더하기 c 세제곱 얼마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조건들 주고. 되겠죠? 자, 이 공식 어떻게 되죠? 이거 바꾸는 공식, 변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다가 플러스 3abc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요거 얼마인가요? 1이죠. 그 다음 이거 얼마인가요? 4예요. 자, 요거는 얼마인가요? 요거 모르죠 지금. 그 다음 얘 얼마인가요? 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구할래? 라는 겁니다. 필요하죠 지금 이게. 저게 필요하다면은 저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보고 얘를 구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보이는 건가요? 이거 변형하면 얘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얼마죠? 4. 그 다음 얘 얼마죠? 1. 그 다음 얘를 구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고 1 넘어가면 3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약분시켜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인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곱하나만 한 거고 4 빼기 2분의 3 얼마인가요? 2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 이만큼이 계산이 된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빼기 3입니다. 빼기 3.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와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숫자를 조금만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교재 사서 풀어보세요. 되겠죠? 자, 발전 예제 9번이었고,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0번인데, 자, 필수 예제 10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합차 공식 뭐였죠? 합차 공식은 이거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전개된다고 했죠?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전개가 된다. 이거죠. 모양을 기억할 때 A, A, B, B, A, B, A, B고 중간에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래서 공식의 이름이 합차 공식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 볼까요? 4 더하기 3 숫자 바꿨습니다. 4제곱 더하기 3제곱 4 4제곱 더하기 3 4제곱 4의 8제곱 빼기 3의 8제곱 이걸 구해보래요. 자, 근데 이렇게 뭔가 연속적으로 곱해져 있을 때는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에서는 뭔가 문제를 풀고 싶을 때 그 상태로는 풀 수 없을 경우에는 곱해주고 나눠주는 방식 그리고 더해주고 빼주는 방식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푸는 거냐면 요 앞에 4 빼기 3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요 두 개는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연쇄적으로 쭈르륵 넘어갑니다. 연쇄적으로. 잘 보세요. 그렇다면 4 빼기 3 이거 얼마죠? 없던 4 빼기 3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4 빼기 3은 1이죠. 1은 원래 곱해져 있는 겁니다. 3이나 3 곱하기 1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얘는 원래 있던 1을 4 빼기 3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개 계산하게 되면 4제곱에 빼기 3제곱이 됩니다. 그거랑 이거 보는 거 또 모양이 같죠? 4제곱, 4제곱, 3제곱, 3제곱 중간에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얘죠. 얘. 그러면 얘는 이거랑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 4제곱.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죠. 그러면 4, 4제곱에 빼기 3, 4제곱입니다. 그러면 또 얘랑 또 어떻죠? 합차 공식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4의 8제곱. 요거 제곱하면 4의 8제곱이죠. 지수법칙 알고 있죠? 지수법칙.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법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4의 8제곱 빼기 3의 8제곱이 되고, 그러고 보니까 또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4의 16제곱에 빼기
3의 16제곱이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숫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산은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3 더하기 1, 3제곱 더하기 1, 4제곱 더하기 1, 3의 8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느낌이 얘랑 똑같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앞에 3 빼기 1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왜? 합차공식 모양이니까. 그런데 3 빼기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 없던 숫자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거 2죠. 결국은 2를 곱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없던 2를 곱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쭉 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3제곱에 빼기 1입니다. 이거랑 이걸 곱하면 3 4제곱에 빼기 1 되겠죠. 합차공식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걸 곱하면 3의 8제곱 빼기 1. 그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걸 곱하면 최종적으로 얼마? 3의 16제곱 빼기 1. 요렇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푸는 겁니다. 또 바꿔볼까요? 자, A 빼기 B가 3일 때 A 더하기 B,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질문합니다. 똑같죠? 똑같은 거 보이나요? 이 앞에 뭐가 있으면 참 좋을까요? 이 앞에 A 빼기 B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없던 애입니다. 없던 애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A 빼기 B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A 빼기 B가 얼마라고요?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곱해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분자를 싹 전개하면 A의 8제곱 빼기 B의 8제곱 이렇게 되겠죠. 3분의 A의 8제곱 B의 8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합차공식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필연수의 1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요. 직육면체가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숫자를 좀 바꾼다고 했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4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각선의 길이가 대각선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5 뭐 이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건널비를 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제가 앞에 그 곱셈 공식, 변형식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를 A, 요 길이를 A, 그 다음 세로 길이를 B, 그 다음에 높이를 C라고 잡아주게 되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A, 여기 A 보이죠? A, 여기 A, 여기 A 이렇게 해서 A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습니다. 그죠? B도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 있고 C도 4개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뜻은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얼마냐면은 24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4로 나눠주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6이다. 이 소리고, 그 다음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는 제가 공식 한번 설명드렸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우세요. 직육면체에서 대각선 길이는 일단 루트를 적고 다 제곱, 변 길이 보이죠? 다 제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말이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다? 루트 35다. 결국은 양변 제곱해버리게 되면 루트 지워지겠죠.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5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말 뜻은. 그 다음 건널비는 어떻게 되나요? 건널비. 건널비는 잘 보세요. 요거 밑에 위에 두 개 있죠. 2ab. 그 다음 b 곱하기 c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2bc. 그 다음에 ca. 요거죠. 요거 c 요거 a 곱하기 c 요거. 여기 앞에도 있고 여기 뒤에도 하나 있죠. 그래서 두 개 있습니다. 이 조건 주어졌고, 이 조건 주어졌고, 이걸 구하래. 그럼 이거는 딱 봐도 이거 구하라는 말 아닐까요? a제곱, b제곱,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빼기 2배에 ab, bc, ca 구하라. 이거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죠? 35입니다. 그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 다음, 얘는 지금 6이죠? 제곱하면 36입니다. 빼기 2배에 AB, BC, CA가 되고, 지금 우리 구하는 것은 2가 곱해져 있는 상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 마이너스 포함해서 2배에 이만큼을 저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럼 2배에 AB, BC, CA. 그 다음 35가 넘어오게 되면 얼마죠? 1입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 도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중3과정에 피타고라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저 공식은 외워주세요. 이 문제는 진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식과 관련된 필수 예제들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